조학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정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빨갱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의미 있게 썼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말을 의미 있게 쓰지 않았습니다. 혁신, 성장, 평화, 번영은 많이 썼는데 3.1운동의 정신의 핵심 단어인 자유라는 말을 의미 있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왕래 이런 이야기를 썼지만은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은 친일 잔재라든지 빨갱이라든지 이런 말이 기념사에 등장하지 않도록 3.1운동 정신은 지역, 계층, 종교를 초월한 고매한 자유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주년을 맞은 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면서 국민들을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이런 용어를 정면으로 들고 나와서 가장 강조를 했으니까 이 연설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섬찟하게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친일 잔재가 뭔지 궁금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빨갱이가 바로 친일 잔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참 새로운 학설인데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 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양민 학살과 간첩 조작,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으는 낙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 잔재입니다. 이 대목이 이 연설의 주된 점입니다.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상대를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정치권 바깥에서 SNS를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최소한 정당에서 최근에 빨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정치 경쟁 세력을 빨갱이라고 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야죠.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공산주의자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종북이라고 하면 지금 재판에서 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빨갱이라고 했다고요? 근거를 대야죠. 과거에 빨갱이로 몰려가 억울한 사람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모아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로 규정해가지고 배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었던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빨갱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빨갱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빨갱이란 말은 레츠에서 나온 말입니다. 빨갱이가 자신들을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욕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을 표현할 때 빨갱이라고 합니다. 빨갱이, 레츠라고 합니다. REDS, 레츠. 그리고 그 군대를 홍군, 적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공산화를 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갱이란 말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빨갱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빨갱이란 말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반공자유투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 과정에서 빨갱이란 말이 남용된 것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빨갱이란 말이 별로 쓰여지지도 않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저는 좀 이상합니다. 색깔론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색깔론을 벌려야 할 이념 대결 구도 안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그 핵심에 바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선택입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포함이냐 자유냐 이게 색깔론입니다. 그런데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야지 색깔론이 죽어버리면 비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를 적으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김정은을 친구로 보란 말입니까?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빨갱이 말보다는 더 심한 흉기가 적폐 아닙니까? 적폐 세력. 적폐 세력이 과거의 빨갱이란 말보다 더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적폐라고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란 말이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갱이란 말은 쓰여지지 않는데 적폐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붕괴될 때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부하내동하는 남한의 종북 반역 세력이 정리될 때 사라질 것입니다. 이념의 적대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살아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자유란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란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유를 미워하는 사람, 자유를 기피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한마디 이렇게 나왔어요. 비무장지대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만 딱 자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의미 있게 쓴 경우가 아닙니다. 평화는 수십 번 나온 것 같아요. 평화. 자유보다 평화를 더 위에 두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결과적으로는 적을 돕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 말이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면 안 되죠.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왜 동맹국보다 우선시킵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헌법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헌법에 반하는 용법입니다. 북미라는 말은 대통령이 쓰면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헌법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어떻게 미국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연설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담을 결렬시킨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인데 왜 결렬이 됐습니까?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런 논의가 100번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이 영변 이미 여러 번 팔아먹은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속임수를 앞에 놓고 핵 보유국으로서 다른 핵시설은 절대로 공개도 폐기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면은 앞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오, 볼턴이 이제는 트럼프를 견제해가면서 문재인, 김정은에 속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우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건 다행이라는 이야기죠. 신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 남북이 함께 해야 됩니까? 아니 북한 노동당 정권과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남북이 함께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주도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헌법에 부합합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입니다. 이 막연한 이야기죠. 원론적인 이야기죠.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이건 공상이죠.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내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통일된 이후에 경제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두고는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뭡니까? 같이 살자는 건데 어떻게 샘물과 온물이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섞어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또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네요. 평화경제, 민족경제,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평화경제의 개념이 뭘까요? 민족경제의 개념이 뭘까요? 민족경제가 어디에 있고 평화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시장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사회주의 배급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뭐 별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한반도 체제 공허하게 되었고 어제 트럼프가 작심하고 회담을 깨버리는 바람에 신한반도 체제가 설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혁신적 포용국가란 말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읽는 사람을 참 고문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 포용이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혁신 포용. 다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혁신해야죠. 포용해야죠. 그러나 포용하려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포용을 하면서 포용한다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면 안 되죠. 혁신을 한다면서 탈원전하면 안 되죠.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혁신의 모델입니다. 그 원전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혁신 포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공허한, 더구나 100주년 3.1운동 아닙니까? 100주년 3.1운동. 3.1운동이 뭡니까? 백성이 국민으로 바뀌어지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든 국민의 탄생을 가져온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위대한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에 박힌 정신은 자유, 자주, 독립입니다. 자유, 자주, 독립이었어요. 그 정신이 우리 독립운동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구현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1948년 8월 15일에 완성을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완성이라기보다는 세웠어요.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이션 빌딩 단계에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집단의 자유가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처럼 노동당만의 자유가 아니고 모든 개인이 같은 권리를 누리는 국민 주권론, 개인의 기본권에 입각한 국민 주권론, 즉 헌법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바로 3.1운동 정신이 우리 헌법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종합하면은 이 3.1운동 정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